안녕하세요.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고독사나 자살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고인이 떠나간 자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어느 날 한 친구를 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례지도사 일을 거쳐 지금 유품정리사 일을 하게 된 것도 이때 겪은 죽음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죠. 반면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고인이 남기고 간 흔적을 지우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하늘의 별이 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죽음 이후 날 것 그대로의 상황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과 물건들에서 삶의 흔적, 심리 상태, 고통, 가족관계와 같은 일상들이 보여집니다.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내 미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사람들은 죽음의 현장에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이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했는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제 유튜브 채널에 종종 이런 댓글이 남겨집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특수청소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는 현장은 사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지막까지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영상을 보고 죽음이 아닌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답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고독사를 다룬 논문에 고독사가 아닌 절망사라고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오는 절망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생각합니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16년째 유품정리사로 일하면서 아름다운 삶과 죽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갔던 고인들의 현장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스스로 만들어낸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생각한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고인의 집을 가보면 대부분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게 되면 게으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일상입니다. 삶을 버리고 술을 찾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대신 술병이 쌓여가고 소소하게 찾아오던 행복의 자리는 외로움으로 채워집니다. 별것 아니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잠깐의 귀찮은 행위들이 삶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도 하기 어려운 말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거리들은 나이가 적고 많고의 차별을 두지 않고 찾아옵니다. 한 여성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 현장을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갓 취업을 성공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출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원인을 모르는 아픔들이 몸을 잠시겠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한의원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조차 어려운 실정이었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무당집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신병이라고 했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자살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된 친구가 집을 찾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딸아이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수없이 탓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딸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기지 마세요. 말로 힘들다면 글로 적어서 도움을 청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현장에 가서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기상천외한 곳에서 귀중품이 발견됩니다. 침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다리 속, 서랍 구석 구겨놓은 신문지 속, 조금만 신경을 놓아도 쉽게 버려질 듯한 그런 곳에 귀중품을 꽁꽁 숨겨놓습니다. 내가 떠난 후 쓰레기로 버려지길 원치 않는다면 간단한 메모와 함께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진작에 알았더라면 입니다. 누군가는 나중에야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 1명만이 진심이었더라도 그 1명이 나에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을 숨기지 말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다섯 번째, 가진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제가 집필한 에세이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 무브 투 헤븐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사용하지 못한 물건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슬픔을 남깁니다. 또한 내가 죽고 난 후 내가 아끼던 물건들은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쌓아두지 마시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몇 년 전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한 청년의 집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가정 환경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자식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청년은 부모님의 기대가 무거웠지만 노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 의문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미래의 치과 의사가 왜 자살을 했을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곡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작곡가가 꿈이었나 봐요. 부모님께 보내려고 써놓았던 편지들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꿈이 그에겐 절실한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일곱 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내가 죽는 순간 쥐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마지막에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살아가는 내내 절망스러웠던 시간들은 내 죽음 이후까지 고독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보낸 시간들이 내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